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살 여자입니다. 드라마에서도 현실에서도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을 힘들게 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저랑 저희 시어머니 관계는 그렇지 않답니다. 어찌 보면 믿기 힘든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지독한 시월드에 시달리다 함께 탈출한 시어머니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별로 행복하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매주 찌그러진 주전자를 버리고 새 주전자를 사와야 했으니 말 다 했죠. 엄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저를 잘 키우려고 애쓰셨지만 제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결국 아버지와 이혼하셨습니다. 엄마는 한창 공부해야 하는 나이인 저에게 많이 미안해 하셨어요. 가정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엄마가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길 바라고 있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혼이 무슨 대수라고 자꾸 미안하다 그래요? 그런 인간한테서 벗어난 건 축하할 일이지 미안할 일이 아니라고요. 부모 이혼한 거 자식들한테 흠될 일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요. 저는 엄마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꼭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고 식품 영양학으로 대학원 공부도 마친 뒤 대기업의 연구직으로 입사했어요. 그리고 회사 후배인 3살 아래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사실 연하보다는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남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워낙에 성품도 좋고 무엇보다 저를 굉장히 좋아했기에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남편 집안이었습니다. 남편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한 권위적인 분이셨어요. 남편네 삼형제는 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아버지가 설교를 하면 무릎을 꿇고 경청하더군요. 사실 진짜 조선시대에 사는 건 시어머니였어요. 시아버지는 60이 넘은 시어머니에게 아침마다 구첩반상으로 밥을 차리게 했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져 온 그 집안의 전통이었어요. 집안에는 결혼 안 한 시고모까지 있었죠. 시부모에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가 피가 안 통하는 다리를 두드리며 제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솔직히 좀 도망가고 싶었어요. 시부모님이 저희 집이 이혼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 대놓고 내색은 안 해도 별로 탐탁치 않아 하는 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편이랑 사이가 무척 좋았고 남편이 자기는 아버지랑은 전혀 다르다며 저를 설득했어요. 아버지 고집은 아무도 못 꺾고 우리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야. 그냥 우리 집에 갔을 때만 조금만 맞춰줘. 집에서 내가 2배, 3배로 잘할게. 하지만 조금만 맞춰준다고 될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지독한 시집살이를 당한 시어머니가 저를 그냥 두셨겠어요?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와 같이 꼭두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혀야 했어요. 게다가 시고모님은 시어머니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고기전은 부침옷이 떨어지지 않게 얇게 잘 붙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수건 말이야. 내가 따로 삶아서 빨라고 했는데 왜 다른 옷들이랑 같이 건조대에서 나와요? 내가 이거 보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아요? 대체 몇 번이나 말을 해야 알아? 시어머니는 그 구박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시아버지나 남편 형이나 동생도 그런 일이 흔한 일인 듯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시댁은 알고 보니 제사를 1년에 10번이나 지내는 집안이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죄인이라며 납작 엎드렸어요. 이게 미안하다는 말로 될 일이야? 자기네 집은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잖아.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미안하다고 하면 다냐고. 난 절대 못해. 저는 시댁에 가서 제사에 참여할 의지도 여유도 없음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있는 그대로 말하진 않았죠. 독실한 기독교임을 내세워 우상 숭배 행위인 제사 행위에는 일절 참여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잘난 하나님 믿겠다고 조상 모시는 일을 팽개친다고? 세아가,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도 조상님들을 팽개치는 건 절대 못 참는다. 그래, 조상들을 모시는 건 후손들을 지켜주고 복을 달라고 하는 일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머, 똑똑한 며느리 들인다고 좋아하더니만 하긴 저렇게 똑똑한 며느리가 어떻게 무식한 시어머니 밑에서 그 일을 다 하겠어.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일이지 뭐. 그날 어찌어찌 넘어가 집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시고모님한테 전화가 왔지 뭡니까. 시고모님은 자기는 제 마음 이해한다면서 답답한 시부모한테 맞출 필요 없다고 은근슬쩍 제 편을 드는 거였어요. 솔직히 너네 시부모, 특히 태영이 엄마가 좀 답답한 스타일이잖니. 나도 젊었을 때 결혼하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너희들 마음 잘 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그렇게 구식으로 살아? 다 시대에 맞춰 사는 거지. 무식한 사람들이나 옛날 얘기하면서 젊은 사람들 괴롭히는 거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일단 넘어갔어요. 문제는 얼마 뒤 명절에 터졌습니다. 저는 죽었다 생각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명절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어요. 시고모님은 열심히 일하는 개미 옆에서 노래하는 배짱이처럼 팽팽 놀면서 감나라 배나라 훈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언니는 어떻게 해도 해도 일이 안 늘어? 백날 첫날이 가도 맨 그 자리니. 그래가지고 똑똑한 며느리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소윤이 좀 봐요. 머리 좋은 애들이 일도 잘한다니까. 애 앞에서 무식한 티 좀 내지 말아요. 창피하지도 않나? 바닥에 앉아서 전을 붙이고 있던 저는 민망함에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시어머니를 흘끗 보니 흔한 일인 듯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묵묵히 일을 하고 계시더군요. 그래, 소윤이는 일 때문에 많이 바쁘지? 연구원이면 할 일도 많을 텐데 명절까지 챙기고 장하다 얘. 나는 요즘 애들 자기 할 말하는 거 보기 좋더라고. 우리 때나 벙어리 냉가슴 앓으며 할 말 못하고 살았지. 네 말대로 일하느라 바쁜데 어떻게 제사까지 챙기겠어? 집에서 노는 네 시어미가 하면 되지. 그렇지 오빠? 하긴 그렇긴 하지. 저 사람이야 맨날 하던 일이니까 인이 박혀서 쉽게 하지만 새아가가 직장 다니면서 제사까지 챙기기는 힘들기는 하지. 저기 어머니라고 쉬운 건 아닐 것 같은데 혼자 제사상 차리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 여보? 아휴, 대영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우리 집안은 예전부터 남자애들은 부엌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어. 나도 막내가 되어나서 부모님이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절대 손에 물 묻히는 꼴을 못 봤지. 그래서 나는 일은 하나도 할 줄 몰라. 그래도 누구랑 달리 공부는 열심히 했지 뭐.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내내 찜찜했던 전 남편을 붙잡고 말해봤어요. 시어머니가 시고모님한테 그렇게 당하는데 자식들은 왜 다들 보고만 있느냐고요. 남편은 그런 말을 처음 들었는지 깜짝 놀라더군요. 자기들은 엄마가 그런 취급을 받는 게 워낙 굳어져서 잘못됐다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나이 60이 넘도록 시누이까지 모시고 살면서 시집살이 당한다는 게 말이 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남편은 물론이고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다들 강 건너 불구경이고. 솔직히 어머니가 나한테 잘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당하고 계시는 거 보기가 좀 그래. 제 말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집안의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 집은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3층에 살고 아래층은 모두 새를 놓고 있었어요. 지하방에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30대 초반의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방글라데시 남자를 영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피부색이 까만 것뿐인데 잘 씻지 않는 것 같다면서 대놓고 흉을 보곤 했습니다. 가까이 가면 냄새 나는 것 같다면서요. 왜 저렇게 안 씻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저 방이 저렇게 해가 안 들고 퀴퀴하지 않았더라면 저런 애는 안 들였을 텐데. 냄새 나니까 웬만하면 안 돌아다녔으면 좋겠구먼. 왜 마당에까지 나와서 활개를 치는 건지 원. 그러게 말이야. 무슨 운동을 한다고 맨날 저러는데 들어가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무슨 자랑이 났다고 저렇게 냄새를 풍기는 건지. 다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저런 애들은 들이지 말아요. 차라리 비워놓고 말지. 시꺼먼 애가 돌아다니는 거 볼 때마다 내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세아가, 너도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웬만하면 가까이 가지 마라. 방글라데시 남자가 마당에 있을 때 시부모가 손가락질을 하며 쫓아내는 것도 몇 번 봤어요. 제가 다 미안하더군요. 전 그 사람이 지나가면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요. 추석 때는 그에게 송편과 전을 좀 가져다 줬어요. 오늘 한국 명절인데 이거 한국에서 명절에 먹는 음식이에요. 입에 맞을까 모르겠지만 사람들 다 가족끼리 모이는데 방글라데시에 있는 가족들 생각나서 쓸쓸하겠어요. 가족들 두고 혼자 와 있는 게 힘들지 않아요? 고마워요. 힘들지 않아요. 가족들 돈 보내줄 수 있으니까 좋아요. 방글라데시에서 돈 많이 못 벌어요. 열심히 일하면 부자 돼서 가족들 행복하게 해줘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한밤중에 밖에서 서성이다 강도를 만나는 일이 생겼어요. 빨래를 제대로 나눠서 하지 않았다며 짜증을 내는 시누이 편에서 거드는 남편을 보고 시어머니가 마음이 상하신 거죠. 먹먹한 마음을 달래려 서성이던 시어머니는 강도에게 붙잡혀 카드 번호를 대라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밤늦게 퇴근하다 그 모습을 본 방글라데시 남자 아부가 그걸 보고 시어머니를 구해줬습니다. 아부는 남자에게 주먹을 날려 쫓아내고 놀라서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일으키고 부축해서 집에 데려다 드렸죠. 그 뒤로 아부를 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TV에 외국인들 사람도 죽이고 무서운 짓 하는 것만 나오니까 걔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늘 의심이 됐는데 옆에서 잡아주는데도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오히려 천사처럼 광채가 나는 것 같지 뭐니. 역시 사람은 겉으로 봐선 모른다니까. 맞아요, 어머니. 외국인 노동자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착한 일 하는 사람, 나쁜 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시고모님이랑 시아버지는 그 일을 겪고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고모가 아침에 나와 운동하는 아부를 보고는 집의 마당에 있던 대야로 물을 뿌려버린 거였어요. 아부는 깜짝 놀라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시고모는 빨리 안 들어가냐며 뺨까지 때리려고 했다고 해요. 마침 아침장을 보고 오다 그걸 본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시고모님을 말렸고요. 시고모님은 그런 시어머니를 밀어버렸습니다.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하냐면서요. 하필이면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신 시어머니는 그만 팔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더 가관인 건 시아버지가 그 상황에서도 시어머니 편을 안 들고 시고모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찮은 외국인 놈 편드느라 시누이를 화나게 한 시어머니 잘못이라면서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시어머니도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내 잘못이니? 불쌍한 애를 괴롭히는데 그럼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니? 네 아버지랑 고모는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사람들이 매정에 빠졌니? 어려서 공부 못한 것도 서러운데 무식하다고 구박이나 받고
에이구, 내가 죽고 나서나 정신들을 차리지. 어머니,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고모님도 그렇지만 아버님도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팔 나으실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좀 쉬세요. 진짜 그래도 되겠어? 나는 너 바쁜데 괜히 불편하게 패 끼칠까 봐.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잘해주지도 못하는데 일만 잔뜩 시키고. 내가 소윤이한테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일은 어머니가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괜히 가서 무슨 일을 또 당하실지도 모르고. 여기서 쉬시는 게 저희도 마음 편해요. 그치, 여보?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시아버지랑 시고모가 시어머니에게 사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체 시고모님이 시어머니를 다치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남편도 엄마가 다친 걸 보고는 충격을 받긴 한 것 같더라고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이 없었죠. 남편 말에 따르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사과 안 하는 게 자기 자존심 문제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남편은 더 생각이 많아졌죠. 그때 저희 엄마도 저희 집에 와서 얼마간 있기로 하셨어요. 엄마는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셨거든요. 돌보던 환자가 입원해서 시간이 좀 생겼다고 서울 구경도 할 겸 저희 집에 와서 좀 있다가 가시기로 한 거였죠. 시어머니가 팔을 잘 못 쓰시니 요리도 마음대로 못 하시고 씻을 때도 어려움이 있었죠. 저희 엄마는 옆에서 시어머니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엄마도 예전에 남편에게 당한 게 있다 보니 시어머니 일이 남일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두 분이서 가까이 지내시더니 같이 산책도 가시고 근처에 공연이 있다면서 같이 보러 가시기도 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이번에 문화센터에서 효도 공연을 한다고 하던데 김영훈이가 온다 그러더라고. 김영훈? 김영훈이 이런 데로 온다고? 나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디 잘하나 한번 보러 가볼까? 두 분이서 공연을 보고 와서 어찌나 즐겁게 얘기들을 나누시는지요.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셔서요. 왜 진작에 좋은 공연에 데려가드리지 못했나 싶더라고요. 엄마랑 시어머니는 서로 신세 한탄도 많이 나누셨어요. 방문 요양 가면 어르신 이렇게 부르면서 깍듯하게 대해야 하거든. 우리도 공부해서 자격증 딴 사람들인데 나이 드신 분들이다 보니 우리를 식모 정도로 생각하더라고. 요양사님이라고 안 하고 아줌마 이거 좀 가져와 저거 좀 가져와 하면서 하대한다니까. 가끔 내가 이 나이 먹고 뭐 하나 싶어. 그러니까 그만두시라니까요. 엄마 생활비 보내드린다잖아요. 에이그 내가 또 무슨 할 일이 있다고 집에서 놀겠어? 노는 것도 놀던 사람이나 노는 거지. 우리는 놀 줄 몰라서 놀지도 못해. 아유, 사부인은 그래도 남들한테 하대당한 거잖수. 나는 가족들 수발 다 들면서 욕먹는데 뭐. 못 배운 게 죄다. 내가 할 줄 아는 것만 있었어도 신우랑 남편한테 이런 취급 안 당하면서 살지. 이러면서 40년을 살았어요, 내가. 사부인이나 나나 남편 복 없으니 팔자가 그러려니 해야지 어쩌겠어. 아니, 점잖은 교장 선생님 부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지 누가 알았겠소? 소윤이 아빠야, 툭탁하면 술 먹고 들어와서 집안을 뒤집어 놨지. 애 한창 클 때 그런 꼴 보면서 크게 한 게 지금도 미안하다니까. 어쩌겠소, 사부인 말대로 내 팔자가 그런 걸. 내 가만히 보니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 몇 없더라고. 사람들 다 마음의 응어리 하나씩 갖고 살지. 그래도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아들이 셋이나 있으면 뭐래? 여태까지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준 걸. 나는 그게 안 된 일인지도 모르고 그러려니 하고 살았지. 아이고, 아들들이 있어도 도움이 안 되니 혼자서 얼마나 냉가슴 앓으셨겠소. 주변에도 보니까 딸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제라도 우리한테 좀 마음 내놓고 그러고 살아요.
두 분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더 친해지셨습니다. 사실 두 분 다 사회생활을 안 하시다 보니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생긴 거였죠. 한날은 제가 마음을 먹고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를 좋은 레스토랑에 데려갔어요. 두 분 다 열심히 집안일하고 밥 벌어먹을 걱정만 하셨지 좋은 데서 밥 한 번 못 드셔봤거든요. 남편은 친구들이랑 놀라고 밖에 내보내고 여자들 셋이서 분위기 좋은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가 엄마와 시어머니에게 하고픈 말이 있었거든요. 저는 엄마가 고생해서 뒷바라지 해주신 덕분에 공부를 잘 마치고 좋은 직장까지 얻었는데 엄마는 항상 제자리인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그 시절엔 여자애들을 공부를 안 시켰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을 뿐인데 무식하다고 구박당하시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엄마, 그리고 어머님, 저랑 태영 씨는 직장에서 자리도 잡고 이번에 태영 씨도 월급이 올라서 더 살만해졌거든요. 저희는 풍족하진 않아도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컸는데 어머님들은 그러지 못하셨잖아요. 이제 자식들도 다 컸으니까 가족들 걱정일랑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제 자신들을 위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우리가 이 나이에 무슨 욕심을 부리겠니? 너희들 잘 사는 모습 보고 손주 생기면 손주나 봐주는 낙으로 사는 거지. 두 분 다 저보다 훨씬 똑똑하시고 현명하신데 공부를 못하셔서 서름 당하면서 사시는 게 마음이 아파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검정고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엔 대학도 만학도 전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형편상 공부를 못하셨던 고령자들한테 대학 입학 문턱을 낮춰서 공부할 기회를 주는 전형이에요. 저희 엄마는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괜한 짓을 한 건가 싶었어요. 무시당하며 사는 것도 서러운데 제가 괜히 콤플렉스를 자극해서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게 아닌가 해서요. 두 분은 결국 거절하셨습니다. 70이 다 됐는데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좋다고 하시면서요. 시어머니는 별 말씀은 안 하시고 엄마 말에 고개만 끄덕이셨죠. 얼마 뒤 시어머니는 팔에 깁스를 풀기도 전에 시댁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집을 너무 오래 비우는 게 마음에 걸린다면서요. 그런데 며칠 뒤 시고모님한테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가 없는 동안 시아버지랑 시고모님은 엄마 없는 아이들처럼 라면이나 끓여 먹고 집안은 엉망이 된 채로 살았습니다. 남편도 몇 번 집에 갔다가 학을 떼고 돌아왔죠. 다 큰 어른들이 어떻게 집안 꼴을 그렇게 하고 사냐면서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일을 다 시어머니한테 시켰으니 할 줄 아는 게 없을 수밖에요. 시아버지는 그제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없냐며 시고모님을 나무랐다고 하시고요. 그동안은 제가 시댁에서 오는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바쁘다면서 금방 끊어버렸습니다. 시고모님은 저한테 전화해서 그동안 받았던 서름을 토로하는 한편 그 화를 시어머니에게 돌렸습니다. 며느리야, 내 말 좀 들어보거라. 너네 시부 말이다. 자기도 할 줄 아는 것도 쥐뿔도 없으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지 뭐야. 요즘 세상에 여자만 일하라는 법이 있어? 안 해본 건 전화 나나 똑같지 뭘. 네 시엄마도 그래. 그렇다고 2달 넘게 안 들어오는 게 말이 되니? 여자가 소박 맞고 싶어 작정한 것도 아니고. 고모님, 여자만 일하라는 법은 없으면 저희 어머님한테만 일 시키는 건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머님이 오죽하면 집에 안 들어가셨겠어요. 어머예, 나는 어릴 때부터 막내로 귀하게 자라서 집안일은 일절할 줄을 몰라요. 너네 시엄마는 내가 아주 정신을 차리게 일 시키고 있는데 뭐 세탁기 쓰지 말라고 다 손빨래 하라고 시켰어. 자꾸만 옷들을 섞어 빨아서 안 그래도 골치였잖니.
네? 세탁기를 못 쓰게 한다고요? 그래. 혼쭐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원. 안 그러면 손아래라고 시누이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오르지 않니? 못 배웠으면 알아서 기는 맛이라도 있어야지. 무식한 주제에 제 주장은 다 챙기려고 하니 그게 문제지 뭐야? 무식한 사람 상대하는 우리도 피곤하다 얘. 너네 시엠이 집에 있을 때 너도 불편하지 않든? 아니요. 저희랑 또 저희 엄마랑 잘만 지내셨는걸요. 네가 아직 덜 당해봐서 그렇지. 손빨래 하면서 정신 좀 차려보라고 했다. 어쨌든 집이 깨끗해지니까 살 것 같네. 말인지 방귀인지 알 수가 없었죠. 도대체 60년대도 아니고 세탁기를 일부러 못 쓰게 한다뇨. 세탁기가 여성들의 삶을 해방시켰다는 말까지 있는데 말이죠. 그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팔이 다 낫지도 않은 어머님한테 손빨래까지 시키며 시집살이를 시켰다는 게 말이 돼? 당신은 진짜 이런 걸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어? 솔직히 난 아무 생각 없었다는 당신도 무서워. 계속 이런 식이면 정말 당신이랑 사는 거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남편도 이번엔 충격을 많이 받은 모양이더군요. 방에 들어가더니 시아버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진짜 엄마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엄마가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하셨는데요.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성치 않으신데 그렇게 힘들게 일을 시키시면 어떡해요? 아버지가 말리셨어야죠. 아버지랑 고모랑 엄마한테 사과하셔야 한다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치롱성이었어요. 네 엄마가 잘못한 거라면서 절대 본인들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죠. 평소 늘 온화하고 감정을 터뜨리는 법이 없는 남편도 결국은 분통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편협한 분인지 몰랐다면서 화를 내고 혼자 머리를 싸매고 끙끙대더군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다시 오셨습니다. 나 어릴 적에 공장 나가면서 교복 입고 학교 가는 애들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그래도 나한테 주어진 팔자거니 하고 그래도 이만하면 부러운 거 없이 산다 하며 살아왔어. 그렇지만 공부 못한 게 늘 한이 되고 공부 못했단 이유로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 건 더 서러웠다. 엄마, 그동안 제가 마음 못 헤아려드려 죄송해요. 저는 그냥 엄마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 여긴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하실 줄이야. 지금까지 많이 참으셨는데 지금이라도 이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이 나이 먹고 이혼은 해서 또 뭐 하겠니? 그 집에서 당하는 꼴은 서럽지만 흔한 말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이혼을 하겠어. 하지만 무식하다 무시당하는 건 이제는 싫다. 새아가 말대로 이제라도 공부해서 몇십 년 묵은 한을 풀어야겠어.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가 검정고시 공부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저희 엄마도 결국 함께 검정고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두 분 생활비 걱정 말고 하고 싶으셨던 공부 마음껏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 어머니들이 자신의 삶을 찾아야 비로소 저희 삶도 온전해질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두 분은 함께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반에 들어가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희 집에서,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다니셨지만 종종 저희 집에서 같이 주무시며 함께 공부하셨어요. 남편은 저에게도 사과했어요. 앞으로는 시댁에서 제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적극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 어머니들의 공부는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는 툭하면 머리가 아프다며 싸매고 들어 누우셨죠. 시어머니도 열심히 공부하셨지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두 번째 떨어졌을 때는 많이 실망하신 눈치더라고요. 사부인,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 어린 시절에 공부를 못하고 나이 들어 이 고생이지요. 그래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늦게라도 공부를 해볼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늘 품고 가지 않게 자식도 저렇게 응원해주고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잖소. 저는 두 분이 포기하지 않으시도록 더욱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보조해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제 일만 해도 버거울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도 모르는 게 있다고 하시면 다른 일 다 제쳐두고 가서 알아들으실 때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워낙에 공부를 안 하던 분들이시다 보니 처음엔 쉬운 개념도 잘 이해를 못 하실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누굽니까? 괜히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는 게 아니죠. 두 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던 날 눈물을 흘리며 서로 부둥켜 안으시던 두 분이 생각나네요. 그날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가 선언했습니다. 당신들 밥은 이제 당신들 손으로 차려 먹으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듣고 저는 정말이지 속이 시원했답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은 저희 시아버지를 위해 있는 말이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랑 둘이서 노래교실도 다니면서 더욱 즐겁게 지내게 되었어요. 반대로 시아버지랑 시고모님은 집에서 죽상을 하고 있다가 남편과 형제들에게 전화에 툴툴거리기 일쑤였죠. 한 번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공부하러 나가는 게 고가웠는지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으시더군요. 저는 아침 일찍 어머니를 모시러 갔다가 그 싸움을 고스란히 구경하고 말았죠. 가정주부가 무슨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집안 살림을 내팽겨쳐? 당신이 공부해서 쓸 데가 어딨어? 내 삶을 찾겠다느니 헛소리만 잔뜩 해대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하던 대로 살아. 바람만 잔뜩 들어가지고 남들 보기 창피스럽지도 않아? 하나도 안 창피해요. 여태까지 공부 못한 게 더 창피하지요. 공부해보니까 그렇수다. 한 번 못한 공부를 영원히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주부라고 영원히 주부라는 법도 없어요. 당신도 한 번 남편이라고 영원히 남편이겠어요? 나도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당신이나 헛소리하지 마세요. 뭐야? 좋아, 그래. 100번 양보해서 공부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래도 집안 살림은 챙겨야 할 거 아니야. 사람이 자기 본분을 다하면서 하고 싶은 것도 해야지.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나? 당신 그렇게 근본 없는 여자였어? 당신 진짜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앞뒤는 맞게 살자 이거야 내 말은. 당신이랑 아가씨는 손이 없소 발이 없소. 당신도 은퇴했으면 그에 맞는 본분을 새로 찾아야지. 언제까지 나만 붙잡고 밥밥 그럴 거랍니까? 당신이랑 당신 동생이나 정신 차리슈. 그 나이 먹도록 제 밥숟갈 하나 못 놓는 거야말로 창피하지 않아요? 이 여자가 진짜 말이면 단 줄 알아? 진짜 보자 하니까 안 여자가 됐으면 남편 밥상 보고 잠자리를 살피는 게 본분이지. 어디서 남편한테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진짜 돌아버린 거야? 진짜 밥상 뒤집어 엎어지는 꼴 보고 싶어? 그때 시고모님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거기에 시고모님까지 더해지면 시어머니가 부글부글 끓다가 폭발할 것 같더군요. 일은 엉뚱한 데서 터졌습니다. 잔뜩 골이 나서 속이 베베 꼬인 시아버지가 방글라데시 남자 아부에게 화풀이를 한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없고 배는 고픈데 시고모님은 옆에서 말만 많지 아무 도움도 안 되죠. 담배나 피우려고 나가신 겁니다. 그런데 아부가 쉬는 날이었는지 이불을 내다 마당에다 걸고 있는 걸 보신 거예요. 시아버지는 냄새나는 이불을 왜 거기다 거냐면서 아부에게 화를 내다가 급기야 손찌검을 한 거예요. 시아버지의 손찌검에 아부는 그만 윗니가 하나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걸 본 2층 세입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시아버지는 경찰서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라서 경찰서로 갔어요. 시부는 미간에 힘을 잔뜩 준 채로 입을 꾹 다물고 경찰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부는 한쪽 얼굴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얼굴이 많이 부어 있더군요. 아부, 괜찮아요? 미안해서 어쩌죠? 저희 시아버님이 요즘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셔서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남편이랑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소윤 잘못 아니에요. 나 운동신경 좋아서 많이 안 다쳤어요. 내가 잘 막아서 이빨 하나만 부러졌어요. 저는 치료비는 물론 일하느라 치료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합의금을 넉넉히 챙겨줘야 한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부네 회사에 연락해 치료 때문에 회사를 못 나가는 것 때문에 잘리지 않도록 잘 부탁도 드렸어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에게 아부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넉넉히 챙겨주라고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끽소리도 못하고 합의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중간에 끼어서 아버님 편은 안 들고 그 외국인 편을 들어준다는 거였습니다. 재수씨가 그러면 안 되죠. 저번부터 느꼈는데 왜 그렇게 자기 생각 가지고 아버지를 몰아붙여요? 엄마 검정고시 공부한답시고 집안 살림 내팽개치고 노랫바람까지 든 것도 재수씨가 바람 넣은 거잖아요. 시집을 왔으면 그 집안 법에 따를 줄도 알아야죠. 재수씨가 똑똑하다고 재수씨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식한 줄 알아요? 제가 받아치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전화기를 뺏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건데 형은 왜 그걸 소윤이한테 그래? 그건 진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 더구나 교육자셨는데 자식이고 며느리라고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하든 다 편을 들어드려야 돼? 우리가 그러면 아버지가 더 편협해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 모르겠어? 그 일이 있고서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집안일에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아니면 집안 꼴이 자꾸 엉망이 되니까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으셨던 거죠. 사람이 한 번에 바뀔 수 없으니까요. 시아버지랑 시고모님 등살에 못 견뎌 하시는 시어머니를 저는 아예 저희 집에 와 계시도록 했습니다. 시아버지랑 시고모님, 아주버님까지 시어머니한테 다 늙어서 무슨 공부를 하냐며 하루가 멀다 하고 면박을 줬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두 분은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중학교 검정고시는 몇 번 낙방하셨지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한 번에 합격하셨어요. 두 분이 공부하는 게 시너지도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마침내 두 분이 나란히 만학도 전형으로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셨습니다. 두 분이 대학 입학하던 날 저는 굳이 반차를 내고 입학식을 보러 갔어요. 어쩐지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두 분의 한층 밝아진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두 분이 대학생이 되어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도 느꼈답니다.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학교 가는 뒷모습만 봐도 뿌듯하고요. 우습지만 엄마가 저를 키울 때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하는 기분이랄까요? 두 분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노인회관에서도 친구들을 많이 사귀시고 노래 모임도 더욱 활발히 다니셨습니다. 제 2의 인생이 꽃피우기 시작한 거죠. 소윤이 너 피꺼솥이 뭔지 아니? 피꺼솥. 우리 과 애들한테 배웠는데 하기는 너는 신세대들이 쓰는 단어는 이제 잘 모르지? 요즘은 MZ세대라고 부르더라. 피꺼솥? 피카츄 친척인가? 피로가 거꾸러질 정도로 솟아오른다? 아, 그러고 보니 진짜 피곤하네. 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엄마. 으이그, 그거 하나 알았다고 딸을 약 올리네.
소윤이는 공부만 하느라 학생 때도 그런 말 몰랐을걸? 엄마 고생한다고 한눈 한번 못 팔았잖아. 소윤아, 비꺼솥이 뭐냐면 비가 거꾸로 솟는다. 비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화가 난다. 대학을 졸업하던 날 엄마와 시어머니는 함께 특별상을 받으셨어요. 고령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으로 젊은 학생들에게까지 본보기가 됐다고 주는 상이었죠. 두 분이 뒤늦게 공부하느라 고생하신 걸 아는 저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두 분은 노인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따서 노인회관에서 상담사로 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취직이 된 게 어디예요? 저는 자꾸만 눈가가 촉촉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순간을 마음껏 즐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저희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가기로 했어요. 다들 한껏 기분이 들떠 있었죠. 시어머니는 가져올 게 있다면서 잠깐 시댁에 들르겠다고 하셨어요. 기분 좋게 모자를 쓰고 나오려던 시어머니는 그만 시고모님한테 붙잡히고 말았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시어머니가 안 나오길래 제가 들어가 봤더니 두 분이서 한창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구석에 기어들어오지도 않더니 또 어딜 기어나가는 거야? 이보세요, 김성희 씨. 제정신이세요? 제정신일 리가 없지. 안 그럼 저렇게 헛바람이 들 수가 있나.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도 언니가 무사할 줄 알아? 무사 안 하면 뭐 어쩌려고. 머리채라도 잡게요? 하긴 그런 게 아가씨한테 어울리긴 하지. 말도 함부로 하지 집안일 하나 할 줄 아는 게 없지. 입만 살아가지고 남 괴롭힐 줄밖에 더 알아? 이보세요, 최금희 씨. 저도 예전에 제가 아니거든요. 아가씨 대학 졸업장 없잖아. 시어머니는 졸업장을 시고모한테 던졌습니다. 말리려던 저는 팔을 뻗은 채로 그대로 굽고 말았어요. 솔직히 속이 시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러더라고. 남들이 날 모욕할 때는 일단 녹음을 해두라고. 당신이랑 당신 오빠가 내가 공부하는 걸 갖고 미친 짓이라고 난리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욕한 거 다 녹음해놨어. 내가 멍청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위자료 적립하는 셈 치고 들었다 이거야. 뭐 위자료? 이 여편네가 돌아도 한참 돌았구먼. 위자료는 무슨 개코가 위자료야. 그리고 뭐 대학 졸업장? 참네. 이게 그렇게 대단해?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뭐 칠푼이가 양반되는 줄 알아? 사람이 인간이 먼저 돼야지. 대학 졸업장 땄다고 하늘 같은 시댁 식구들한테 기어올라? 형편 어려워서 학교 못 다닌 거 가지고 무식하다 노래 부른 사람이 누군데. 근데 내가 공부해보니까 말이야. 진짜 무식한 게 뭔지 알아? 자기가 운이 좀 좋았던 거 가지고 남 깔아 뭉개는 거. 그런 게 진짜 무식한 거야. 이 무식한 여자야. 너희 잘난 오빠랑 둘이서 천년만년 라면이나 끓여 먹고 살으세요. 뭐야? 이 여자가 진짜? 시고모가 시어머니한테 달려드는 걸 제가 얼른 막아섰어요. 넌 또 뭐야? 그러고 보니 네가 이 사단의 원인 제공자지? 내년부터 잡아야겠다. 학교 좀 좋은 데 나왔다고 시댁 식구들을 우습게 보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질 않나? 하늘 같은 시고모를 제 아래로 보고 무시하질 않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이번엔 시어머니가 시고모를 막아줬어요. 거 험한 꼴 보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빠집시다. 우리는 대졸자들끼리 좀 갈 데가 있어서. 나랑 같이 대학 졸업한 소윤이 엄마도 밑에서 기다리고 있거든. 그치, 소윤아? 네, 어머니. 좋은 날인데 예의를 모르는 분 때문에 망치지 말고 얼른 우리 갈 길 가요. 아, 그리고 고모님. 저는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라요. 문제를 시정한 것뿐이에요. 그 정도는 논리적으로 이해하셔야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요.
당신 오빠 오면 이거나 전해줘. 시어머니가 시고모에게 두 번째로 던진 건 이혼 서류였습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소송 준비까지 잘 맞춰둔 뒤였죠. 그리고 저희는 계획대로 근교로 바람을 쐬러 갔습니다. 오리백숙을 맛나게 먹고 저수지 근처를 걷다가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뱃속에 아기도 있는데 그런 꼴 보게 해서 미안하구나. 나는 네 덕분에 지난 몇 년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네가 없었으면 공부할 용기 같은 거 절대 못 냈을 거야. 네가 나한테 새 삶을 찾아줬어. 너한테 빚진 건 내가 아무리 갚아도 모자랄 것 같다. 아니에요. 저도 덕분에 얼마나 행복했는데요. 어머님이 없었으면 저희 엄마도 용기 내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 엄마가 공부해서 늦게라도 새 삶을 사는 거, 그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저만 어머님을 도운 게 아니라 어머님도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집을 나온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와 함께 저희 옆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하셨어요. 태어난 아기도 두 분이서 같이 돌봐주시고 저희 엄마는 노인정에서 만난 할아버지와 연애도 하신답니다. 시아버지는 지금도 종종 연락을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죠. 뒤늦게 결혼한 아주버님이 자기가 아버지를 잘 모신다고 난리를 치더니 밥이 입에 굴러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노친네 돌보기가 만만찮았는지 쏙 들어가서 양로원에 보내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하긴 형님이 무슨 잘못이라고 그걸 다 감당하겠어요? 그래도 남편 아버지라 저희는 가끔 아기를 데리고 찾아뵙기는 합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도 찾아가고요. 이혼 소송이 끝나고 시어머니는 45년간 희생한 대가로 2층짜리 건물을 하나 위자료로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건물을 저희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당신은 모아둔 돈이 충분하시다면서요. 건물 덕에 저희 부부는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나아졌고 그 여유를 어머님들과 인생을 마음껏 즐기는 데 쓰고 있답니다. 방글라데시로 돌아간 아부는 농장을 샀다면서 놀러 오라고 연락을 해왔어요. 아부처럼 해맑은 그의 아내와 딸의 미소를 보니 참 기뻤습니다. 내년에는 엄마, 시어머니, 제 딸을 데리고 방글라데시를 다녀오게 될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어머님들이 무시당하지 않게 공부하길 간절히 바랐지만 오히려 두 어머님을 보며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네요. 여러분도 좋은 시절 다 갔다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새로 시작할 때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꽃피울 인생을 위해 파이팅입니다.